안녕하세요. 시너지 작가 유길문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한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제가 기존에 이렇게 사용하던 그런 삼행시를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봤거든요. 유튜브로 책을 통해서 길을 안내하고 문제도 해결해주는 시너지 작가 유길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책을 공유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아는 지인이 고등학교 이렇게 자녀를 둔 분이 있는데 그 자녀의 친구분이 유튜브를 해서 한 달에 한 250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선망의 대상이고 아이돌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한 번씩 맛있는 것도 사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유튜버를 꿈을 꾼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실은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에 좀 고민하고 그리고 뭔가 이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유튜브 관련된 책을 하나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제목은 유튜브의 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도서관이 지은 책이거든요. 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유튜브 관련된 책은 딱 이 한 권만 제가 한 4번 정도 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유해 드리려고 다시 한번 정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도서관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미리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흐름을 또 어떻게 보면 그 간파를 하고 미리 움직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는 건데 게임이 이게 이제 뭔가 컨텐츠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실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또 게임일 수 있잖아요. 제발 게임 좀 하지 마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계속 즐겨 하던 거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안 좋은 그런 걸로 비칠 수 있는데 그것을 장점으로 뭔가 극대화를 시킨 거죠. 자기만의 어떤 시그니처 독특한 컨텐츠로 만든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1년에 한 17억 정도를 번다고 해요. 책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대도서관이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 뭐냐면 자기만의 어떤 그런 차별화된 컨텐츠만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1인 크리에이터에 도전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항상 이걸 한번 생각해봐라. 3가지를 생각해봐라. 재밌게, 여유롭게, 그리고 설렁설렁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 속에 있는데 유튜브의 신, 도대체 대도서관이 유튜브를 꿈꾸는 사람들,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뭔가 이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컨텐츠를 어떤 컨텐츠로 할 건지 이게 제일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딱 이 안에 있더라고요. 나만의 시그니처, 뭔가 명확한, 독특한 콘텐츠를 만드는 어떤 그런 기획력, 이게 뭐냐? 핵심이 뭐냐? 3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성공하는 콘텐츠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 채널의 정체성이다 이야기하거든요. 채널의 정체성.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정체성이 정체성을 알면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물론 이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지만 도대체 이 주인공이 뭐라고 했는지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1인 미디어 채널을 만드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레스토랑 창업과 비슷하다. 유명한 레스토랑에는 반드시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 그 레스토랑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면서 다른 레스토랑과 차별화된 대표 메뉴가 바로 시그니처 메뉴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에 가면 무조건 뭐뭐뭐는 먹어야 해! 라며 손꼽힐 메뉴가 있으면 그 레스토랑은 성공한다. 그래서 1인 미디어도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다. 채널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시그니처 콘텐츠, 즉 메인 기획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먹방이 인기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무언가를 막 먹는 이런 방송을 한다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메인 기획을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뭐 5,000원 먹방을 콘셉트로 해가지고 5,000원으로 장 봐서
요리해서 먹기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컨텐츠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성공하는 컨텐츠의 기본 조건은 채널의 정체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두 번째는 그냥 이 컨텐츠를 가지고 무조건 막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책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이지가 138페이지 이런 얘기 나오네. 채널 시청자의 연령대와 특성을 확실히 정하라. 채널 시청자의 연령대와 특성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하고 여기 책에 속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채널의 정체성이 흔들지 않으려면 내 채널을 누가 소비하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시청자 연령대를 설정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연령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콘텐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뭐 음식점으로 말하면 만약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고 또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연령대나 그것을 명확히 시청자 연령대와 특성을 확실히 정하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다. 그래서 나만의 시그니처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력의 첫 번째는 성공하는 콘텐츠의 기본 조건이 채널의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채널 시청자의 연령대와 특성을 확실히 정하는 게 중요하다. 확실히 정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이 다른 콘텐츠는 다른 채널에서 소화를 하라. 이런 얘기. 근데 이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나의 어떤 메뉴를 하나의 콘텐츠를 정해가지고 하다가 사람들이 안 오니까 뭐 처음에는 책을 했다가 아니면 또 뭐 영화를 했다가 아니면 또 뭐 무슨 뷰티를 했다가 먹방을 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다른 채널로 가동해야 한다. 다른 채널. 한 가지 채널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정체성이 다른 콘텐츠는 다른 채널에 소유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물어본대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채널의 정체성을 지킨답시고 반응도 없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게 의미 있을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중간에 타겟 연령이나 메인 기획을 이렇게 수정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1년 정도 해가지고 꾸준히 만들어가다 보면 시청자의 어떤 눈길을 사로잡는 콘텐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어떤 그런 채널명을 제대로 정한 다음에 그 하나를 집중하면서 하면 뭔가 연령대와 특성을 잡고 특성을 정하고 확실히 정한 다음에 정체성이 다른 자꾸 콘텐츠를 여기다 입히지 마라. 하나 메인 정했으면 그걸 쭉쭉 밀어라. 쭉쭉 끝을 하라. 이런 얘기.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1년 이내에 어떻게 하면 바로 열면 그것을 승부를 보려고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급한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아까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또 보강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디지털 플랫폼이 일으킨 유통혁명. 주인공은 1인 브랜드다. 뭐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인스타, 그 다음에 블로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디지털 플랫폼이 쫙 펼쳐졌기 때문에 옛날에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1대1로 다 만나려고 하면 몇천 명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뭐 몇십 년이 걸려도 못 만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이 일으킨 유통혁명의 핵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1인 브랜드다. 1인 브랜드.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콘텐츠, 나만의 브랜드가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퍼스널 브랜드는 뭐냐 도대체. 나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정체성을 명확히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의 메인 컨텐츠를 정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시너지 경영 전문가, 시너지 전문가. 제가 이제 시너지 경영학 쪽으로 학교에서 공부도 했고, 어떻든 간에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박사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경영학 쪽에 관련된 하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시너지가 막 그 단어를 듣는 순간에 막 가슴이 뛰었거든요. 시너지 하면서 시너지.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시너지 전문가, 시너지 경영 전문가, 시너지 코치 이런 걸 표방하는 거죠. 그리고 더 시너지라는 책을 또 저술도 하고, 그래서 대기업 같은 데 사부에 기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퍼스널 브랜드, 나의 정체성은 뭐냐? 이걸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선행돼야 할 게 뭐냐면요, 내 고객은 누구냐.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연령대, 그 다음에 시청자 연령대와 특성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거 네. 내 고객은 누구냐, 누구인가,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을 누구인지를 정했으면 내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뭘 원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 고객이 실은 CEO들, 그리고 그 다음에 1인 지식기업가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뭔가 이막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 물론 최근에 낸 데면 뭐 외국에 있는 분들, 또 뭐 강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제 유튜브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 일단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는데 책을 읽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뭔가 도움이 되드리고,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뭔가 성과를 내도록 하면, 근데 그분들은 뭔가 시간이 없어서 책은 읽지도 하고 원하는 거고, 또 성과도 내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무엇으로 소비자에게 보답할 수 있는가? 제가 소비자에게 어떤 걸 보답할 수 있는가? 여기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걸 보답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일단 뭔가 제가 이 15분 동안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뭔가 문제 해결 쪽에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싶고, 뭔가 동기부여, 그 다음에 뭔가 에너지원, 그리고 자신감 점프, 이런 걸 도와주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이제 책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사표냐 창업이냐로 고민한다면, 사표냐 창업이냐로 고민한다면 유튜브 해라. 이제 대도서관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껏 만약에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면 위로 향했던 시선을 옆으로 돌려 주변을 한번 돌아봐라. 자기 취미와 관심사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다. 본업을 유지하면서 뭔가 월급 일부와 여가 시간을 활용해 다른 일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근다고 뭐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틈틈이 하면 취미로 내 일상을 더 가치 있고 풍요롭게 하는 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 될 만한 일 하다가 망하면 그래도 괜찮다. 투자한 시간, 노력, 자본이 적으니까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 그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 집중한 만큼 나는 성장하는 거다. 반면 그 일을 통해 얻은 경험과 재미는 고스란히 내 것으로 남는다. 처음부터 해가지고 막 뭔가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창업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창업하면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한번 취미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한번 해봐라. 시도해봐라. 그런 얘기.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 시작하라. 뭐라도 된다. 일단 시작하라. 뭐라도 된다. 도대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61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시작하라. 일단 시작하면 뭐라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도서관이 제안하는 거 뭐냐면, 이 작가님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5분짜리 동영상 2개를 촬영 편집해갖고 하나씩 업로드하는 걸 목표로 삼아라. 일주일에 한 2개쯤 올려라. 그리고 계속 올려라. 계속. 그리고 만약에 평일날 힘들다고 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에 기획해서 그때 해가지고 2개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은 매일 하루에 1개씩 컨텐츠를 올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저는 한 18년 동안 책 독서 쪽에 리더스 클럽이라는 독서 토론 모임을 하면서 책에 몰입했기 때문에 자원은 저는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1개씩 컨텐츠를 올리고 있거든요. 한 100개 정도는 이제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대도서관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일단 시작하면 뭐라도 된다. 일주일에 2개 정도씩 컨텐츠를 올리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또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 그것을 만약에 콘텐츠로 만들면 그게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뭔 이야기 나오냐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타고나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일단 무언가 만들고 완성하자.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자. 콘텐츠 하나를 올리면 다음 콘텐츠는 한결 쉽게 만들 수 있다. 시작의 반이라는 말은 1인 미디어 분야에서 진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욕심 없이 뭔가 취미생활도 하고 부수입도 만약에 좀 올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한 2, 3년 정도 꾸준히 한번 그걸 생각을 해라. 그러니 시작하면 된다. 시작하면 뭐라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67페이지부터 나오는 사람인데요. 뭐냐면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시작하면 된다. 시작하면 뭐라고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막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아니 TV 출연도 잭치필도 누군가가 나를 발견해줘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 1인 브랜드가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지 생각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누가 나를 불러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자리를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유튜버다, 유튜버. 응?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의사뿐만 아니라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도 자기만의 브랜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라. 뭐라도 되면 그러면 뭐라도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그런 어떤 타박을 받으면서도 나만의 어떤 그런 뚝심으로 성취한 혹시 자원이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것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속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보이지만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짜로 원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인다. 만약에 나만의 독창적인 1인 브랜드를 만들고 산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이게 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다. 책 속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것과 제일 좋아하는 것을 접목하면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까? 이건 뭐 엄청나다는 거죠.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만약에 접목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점을 가지고 움직인 게 대도서관의 콘텐츠의 시작이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이것을 접목하면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뭐냐면 내가 뭔가 관심 있는 일이라 좋아하는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되면 그런 콘텐츠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책 같은 거 같으면 서평이랄지 요리한다면 요리 같은 거 뭐 레시피랄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얼마든지 주변에 널려있다. 콘텐츠가 널려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 좋아해야 오래 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지속 가능성 이건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1년 이내에 성공하는 1인 미디어는 없다. 아양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특정 콘텐츠를 일주일에 2, 3회씩 1-2년간 꾸준히 업로드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유튜브 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 수 1000명 이상 만약 1년 동안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튜브에서 뭔가 이렇게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게 그때부터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 시간이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년 이상 제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재를 찾아라. 중간에 예를 들면 계속 해가지고 뭔가 힘들고 이제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고 뭔가 계속 1년 이상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콘텐츠 이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고 자 다시 한번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나만의 어떤 시그니처 핵심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 그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콘텐츠의 기본 조건이 핵심이 뭐냐면 채널의 정체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널 시청자의 연령대와 특성을 확실히 정하라. 그리고 정체성이 다른 그런 채널 내용들을
한 군데 콘텐츠를 계속 그거든 붙이면 안 된다. 그냥 하나의 콘텐츠를 딱 있으면 그걸로 콘텐츠로 쭉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의 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이 유튜브 신, 배도환의 유튜브 신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